처음으로 이렇게 미영 씨를 저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반가워요. 네. 미영 씨 언제 한국에 돌아왔죠? 저는 이제 온 지 꽤 됐죠. 작년 2013년도부터 2014년도 한 2월 말까지 거의 딱 1년 채워서 이제 어학연수 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 올해 2월이죠. 2월 말에. 그래서 거의 3월 가까이 다 돼서. 그러면 들어오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그래, 한 반년 요 정도. 저한테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네. 거기가 너무 좋았어서. 일단은 이렇게 미영 씨랑 인터뷰를 이제 갖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사실은 이제 어학연수를 이 친구들이 가기가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미영 씨랑 이제 어학연수를 했던 그런 학생이었었고, 이렇게 지내보면서 이제 저의 얘기도 충분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CLAC 이제 졸업생인 미영 씨의 최근 얘기를 드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하고 진솔한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았던 점, 나쁜 점. 네, 진짜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나쁜 점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거는 이제 저를 무시하시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미영 씨 우선 미영 씨 본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일단 제 이름은 박미영이고요. 어학연수 가기 전에가 제가 딱 3학년을 마친 그 다음에 계획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보통 한 뭐 2학년 끝나고 3학년 끝나고 대학교 이제 그때 끝나고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남들이 왜 이렇게 가나 솔직히 스펙 쌓으러 가는 그런 목적도 많을 텐데 근데 너무 제 설명이 너무 좋죠. 어쨌든 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네. 대다수 친구들이 미영 씨처럼 지금 대학교 중에서 이제 취업하기 전에 어학연수를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학년 끝나고 나서 근데 물론 스펙 쌓기 용으로 보일 수도 있죠. 어학연수라는 게 요즘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근데 저는 일단 영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건 뭐 고등학교 때건 영어가 너무 좋아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를 좀 더 많이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서 계획하게 된 것도 있어서 근데 3학년을 끝나고 2013년도에 할리백스로 가게 되었죠. 할리팩스요? 네. 할리팩스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캐나다에 아무래도 이제 친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캐나다로 일단 선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밴쿠버나 토론토 많이 알려진 그런 도시 있잖아요. 오타와나 그런 도시를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뭐 일단 서울에 살다가 막상 이제 뭐 이상한 동네로 가버리면 너무 좀 이렇게 위화감도 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밴쿠버, 토론토 뭐 이렇게 알아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머피 처음 와서 이제 차장님이랑 말했죠. 저는 밴쿠버를 가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도시를 네. 찍어서 왔군요. 네, 당차게 말씀드렸는데 차장님이 이렇게 단번에 안 된다고 그렇게 도시로 처음 가게 되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를 늘릴 목적, 그러니까 영어 수준을 늘릴 목적으로 갈 거면 이제 조금은 힘들더라도 한국인이 많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할리팩스라는 지역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차장님이 잘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그렇게 할리팩스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미영 씨가 맨 처음에 왜 이제 학교를 고르고 이제 도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도시가 선택하는 게 먼저일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우선사항으로 어학연수 시 내가 이것만은 좀 이런 사항들은 선택을 해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비율이 적은 데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밴쿠버나 토론토 제일 알려진 도시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뭐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결정을 할 때.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외국을 많이 다녀봐도 그 어떤 한 나라에 1년 이상 체류할 때는 되게 이렇게 물론 영어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인이랑 덜 만나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이제 외국 나갈 생각하니까 되게 한국인이 너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왠지 그냥 도시가 커 보이면 그 어학원 같은 그런 학원도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을 것 같고 학생도 많고 그런 데 다니면은 좀 알려진 데 그런 데 많이 다니면은 그래도 좀 저한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서 이제 그런 알려진 그냥 큰 도시들 그런 거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추천을 통해서 헬리팩스라는 도시를 가게 됐는데 네. 그 헬리팩스의 첫 이미지는 어땠어요? 헬리팩스 도시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학생들이 모를 텐데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는 이제 처음 딱 가가지고 이제 보통 홈스테이 그런 주인분들이 이렇게 살짝씩 구경시켜주세요. 이렇게 다운타운도 같이 데려가 주시고 아니면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미리 그 학원에 데려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 주셔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잠깐 이렇게 다운타운을 봤어요. 근데 다운타운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막 버스도 30분에 한 대씩 오고 솔직히 서울에 살면 30분에 한 대씩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데잖아요. 보통 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지하철이고 뭐 버스고 그렇게 다 오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너무 시골이구나. 그래서 좀 우리나라를 놀랬죠. 비교를 해보면 혹시 통영 가보셨어요? 아니요. 통영을 한번 가보시면은 이게 헬리팩스에 대한 그런 고향의 냄새를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를 막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돌아오고서는 막 돌아다녀봤는데 헬리팩스랑 그나마 조금 유사한 데가 통영이더라고요. 되게 아담하고 네, 조용하고 네. 사람들 친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시아 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나요? 저 할리팩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뭐 캐나다에 할리팩스 아느냐 거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부터 나왔었으니까 거의 한국인은 찾아보기 많이 어렵죠. 그러면 이 어학연수가 처음으로 미영 씨가 캐나다를 라는 나라를 이제 방문한 처음 계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할리팩스라는 도시가 저한테 있어서 캐나다 방문할 때 처음 도시였네요. 캐나다를 처음으로 이번에 가게 됐었던 거예요? 네네. 그 전에는 뭐 여행이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캐나다 하면 할리팩스가 제가 제일 처음 갔던 첫 번째 도시였죠. 그러면은 어떻게 비행기 경유를 통해서 갔어요? 엄청 멀죠? 네. 이게 사건이 또 많죠. 네. 그러니까 할리팩스로 가는 직항이 없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없으니까 이제 뭐 일본을 경유해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뭐 만약에라도 직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장시간이라서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뭐 한국에서 이제 토론토로 바로 직행해서 토론토에서 할리팩스로 들어오거나 이러는데 저는 일단 2번 경유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 가서 한 번 경유하고 이제 토론토로 가는 그런 비행기였는데 이제 일본에서 그 경유지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이제 승객 한 분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비행기가 미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론토에는 도착했는데 이제 토론토에서 다음 비행기 가는 그 할리팩스 비행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패닉인 거죠. 막 너 비행기 놓쳤다. 다음 비행기가 없다는 그러니까 다음 비행기 시간은 있는데 이제 워낙 딜레이 됐던 그 비행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그 다음 비행기까지 이렇게 꽉꽉 차면서 제가 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일정을 빡빡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도착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저는 학교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당장에 도착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 항공사 측에서 내준 그 뭐지 호텔이라나 공항 호텔? 네 그런 데 가서 일단 하루 지내고
그리고 짐도 일단 다시 다 찾아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이민까지는 아니라 1년 살 그 분량을 갖고 가려면 그래 맞아. 캐리어 제일 큰 거 2개를 갖고 가거든요. 이게 기본이고 이제 백팩 메고 노트북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토론토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날 이제 제일 빠른 비행기로 가서 토론토에서 이제 할리팩스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 한 8시 반인가? 그때까지 가서 이제 레벨 테스트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할리팩스 한 2시 반인가? 그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우여곡절 많아서 할리팩스까지 가는데,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할리팩스에 가야 되는가 이러면서 몸이 힘드니까 네. 정신까지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막 뭔가 조금 막 슬프기도 하고 그랬었죠. 왜 내가 헬리팩스를 선택을 네. 했을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비행기를 놓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밴쿠버, 토론토를 이제 경유를 해서 헬리팩스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헬리팩스라는 도시가 많이 안 알려진 이유가도 이렇게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거나 캐나다에 갔을 때 이제 도착을 했으면 벌써 이게 다른 나라고, 내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도 영어를 써야 한다는 게 네. 있잖아요. 빨리 알아들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간단한 뭐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예약하는 법, 혹시라도 캔슬됐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은 이제 회화식으로 알아가는 것도 참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패닉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새언니가 캐나다인이어가지고 이제 반 캐나다인인 거죠. 이제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네. 한국인이긴 한데 이제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그래서 캔슬 되자마자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일단. 그래서 이제 언니가 간단한 회화 이런 거 이제 카톡으로 찍어 보내줘가지고 네. 아무나 붙잡고 이 말 하나만 해라. 그랬더니 정말 아무나 붙잡고 이 말 했어요. 그랬더니 잘 들고 가 주시더라고요. 또 여기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잘 이제 비행기 티켓도 새로 받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할리팩스 들어가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맞아. 정말 거기 맞아.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막 저희 한국은 뭐 정말 정시가 되면은 비행기가 뜨고 정시에 도착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캐나다 항공사는 좀 그런 게 없는 거네요. 연착되기도 연착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처음 가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또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공항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시간도 텀 여유 있게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라도 정말 그 생각을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비행기가 다음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네. 항상 대비는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어떤 용어를 써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알고 가셨으면은 좀 맞아요. 당황하지 않고 이제 딱 차분하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같이 그런 긴급 회화도 네. 준비해 가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할리팩스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봤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런 스토리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CLS에는 네. 캐나다 세 도시에 4캠퍼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미영 씨는 할리팩스랑 토론토 이제 캠퍼스를 이제 다녀보셨었는데, 네. 할리팩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제일 이제 네. 첫 느낌이 사실 궁금해요. 첫 느낌은 네. 뭐 제가 뭐 CLSC 뭐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 다녀본 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뭐 학교라서 뭐 너무 좋다, 막 뭐 이상했는데 뭐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네. 일단 갔는데 솔직히 낯설잖아요. 그리고 막 한국 사람들 뭐 낯 안 가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좀 낯을 가렸거든요. 근데 일단 갔는데 그냥 뭐 거기 선생님들도 아니에요. 거기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가면 이제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냥 봤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네. 근데 수업이 조금 약간 통유리 같은 네, 그런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밖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안에서는 네.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저한테 하는 건가 싶었는데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뭔가 학생 하나하나가 되게 새로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 없이 너는 뭔데 여기 왔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서 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첫인상은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따뜻하고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되게 반겨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첫날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잘 마쳤고 네. 반 배정을 받았잖아요. 네. 반 배정을 받았을 때 이제 한 반의 인원수는 얼마나 됐었어요? 한 10명은 안 됐고요. 한 10명 가까이? 10명 가까이? 네. 저희 반은 한 10명 내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의 모든 반이 한 10명 내외 그 정도의 그렇게 소수 정원은 아니지만 또 소수 정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담임 선생님은 누구셨죠? 저는 담임 선생님이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 또 다른 선생님들은요? 저는 처음에 제가 레벨 받았을 때 저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이제 아담이랑 그다음에 린이랑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제가 좀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레벨업도 하고 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렇기도 한데 이게 또 웃긴 게 네. 보통은 이제 자기를 담당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랑 되게 주로 친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유가 담당해주는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를 안 가르치던 그런 선생님 그런 분들까지도 두루두루 다 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리팩스 분위기가 딱 가면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 끝나면 뒤 오피스 가서 쉬시던가 뭐 그러시는데 워낙 할리팩스 선생님들은 복도에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오피스 뒤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고 이러셔가지고 워낙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말을 많이 해서 네, 근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미용실 그럼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뿐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어학연수 간 목적이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다 민족을 만나보고도 싶었고 꼭 한국 사람에 국한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 민족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꼭 공부적인 면을 저랑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대화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제 또 제가 뭐 아마 학생분들도 어학연수 하시다 보면 힘든 순간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제 뭐 서양인 하면은 되게 정없고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예외는 할리팩스 선생님들은 예외였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파이널 45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CNH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이제 불려지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땠어요?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네. 괜찮아요. 중요해요. 네. 솔직히 파이널 45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짜 수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시험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조금 가끔씩 날이 좋으면 빼먹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수업 자체는 그래도 많이 참여를 했죠. 네네. 근데 일단 좋았던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수업이 너무 다양했어요. 할리팩스 캠은 이제 조금 캠퍼스가 2개 있을 정도로 큰 그런 네. 학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를 이동하면서까지 그렇게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제가 뭐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잘 할 수 없었던 뭐 이제 얘가 만약에 뭐 문법이 많이 모자란다 그럼 문법 수업 같은 걸 들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정규 수업 할 때 뭐 레벨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뭐 에세이를 쓰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좀 한국 사람들 보면 되게 막 힘든 거 좋아하잖아요. 숙제 많고 이런 거. 그렇죠. 타이트하고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시험 대비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업이 되게 다양해서 이제 2주마다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이번 주에는 또 요거 들어보고 또 저번 주에는 또 저거 들어보고 이러면서 좋았던 게 저희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의 다른 레벨의 학생들까지도 그렇게 같이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조금 나빴던 점은 이제 수업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비디오 시청을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비디오 시청뿐 하고 마무리 짓는다든지 근데 또 그 시간이 점심 먹고 바로 다음이라서 네, 맞아요. 점심 먹고 다음이면 되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뭐 비디오 시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금 졸았던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수업 그러니까 보통의 대다수의 수업이 다 좋았지만 이제 몇 가지 그런 조금 나태한 수업 그런 수업도 있었다는 점. 그러면 미영 씨 네. 학교에 액티비티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친구 사귈 목적 그런 걸로 그리고 그런 걸로 많이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가 있다면? 되게 많은데 그게 액티비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뭐 행사 하나를 했었어요. 네. 이제 모금 행사 이런 거 자선 기금 뭐 이런 행사였는데 제가 뽑힌 건 아니었는데 친구가 저를 같이 데려가줘서 갔는데 그 이제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이 이제 밥 한 끼 대접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아마 이게 액티비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행사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선생님들이랑 뭘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낸 그런 종이에 내가 뽑히면은 이제 그런데 같이 가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학교가 아닌 그 야외 활동 같이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선생님 집에 가서 직접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학교에서랑은 다른 그런 공부적인 그런 얘기 말고 그냥 뭐 이제 뭐 연애 얘기라든지 약간 그런 얘기도 하면서 했었고요. 또 많이 갔었던 게 하키 게임. 그래요, 네. 맞아요. 캐나다 가면 하키 네.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CLC 그 학원을 통해서 가면 좋은 이유가 이제 자리가 되게 좋아요. 정말 맨 앞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싸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하키 게임 되게 자주 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CLC가 뭐 축구 대회 이런 걸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응원 같은 거 이제 요거는 수업 빼먹고 가서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좀 다양하게 진행하는 그런 네. 행사들을 또 학생들이 많이 접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너무 좋았겠다. 선생님들이랑 왜 어떤 곳은 되게 규율이 엄격해가지고 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 외적으로는 만날 수도 네. 없거나 그렇게 되는 네. 데도 있잖아요. 근데 CLC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되게 유대관계가 좋겠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이랑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학원을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핸드폰 번호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핸드폰 번호. 근데 이제 유일하게 홈스테이 그 관리해주시는 그 분이 계신데 저 할 때는 그 선생님 이름이 메디슨이셨는데 네. 그분이랑은 연락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홈스테이 그쵸.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랑은 다르게 되게 그냥 친구 대하듯이 너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질문부터 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뭐 이제 학교랑 관련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할리팩스 전반적인 뭐 나 오늘 뭐 윙데이라서 캐나다면 윙데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윙 싸게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사소한 질문부터 되게 다 알려주셨죠. 할리팩스에 관한. 그러면 미영 씨, CLC에는 시프트 1, 2, 3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시간표가 3개가 있는데 네네네. 미영 씨는 어떤 수업을 들으셨어요? 저는 시프트 2를 들었어요. 그게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 끝나죠? 그게 한 11시? 11시부터 시작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11시부터 한 4시 반이었나? 5시 반이었나? 그 정도.
그럼 시프트 2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조금은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홈스테이 같이 지냈던 그 주인분들이 이제 둘 다 맞벌이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침 시간에 화장실이 이제 쓰실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겹치면 좀 되게, 물론 잘해주셨지만 조금은 빨리 씻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은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나. 어쨌거나 시간표를 내가 선택할 네. 수가 있으니까 더 좋긴 했었네요. 좋았죠. 그쵸. 저도 옛날에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저는 그거를 좀 유심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게을러서 이제 시프트 2, 3를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긴 네. 했지만 또 시프트 3 같은 경우에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듣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CLS에도 한국 학생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나 혼자 이제 네.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겠다 싶으면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홈스테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CLS는 각 캠퍼스에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시던가요? 저는 물론 할리팩스 그 선생님들이 다 인상 깊었고 다 좋은 분이시긴 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 그 제 홈스테이 담당해주셨던 메디슨이란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디슨은 그 할리팩스에 있던 그 학생들을 정말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각각의 비밀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그 메디슨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막 연애 뭐 누가 연애를 누구랑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재밌어. 네. 학생들이랑 너무 친해서 진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눈에 뭐가 들어갔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약속을 잡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됐을 정도로 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 또한 막 이렇게 비밀 얘기 같은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신부 같은 존재였네요. 내가 뭔가를 네. 이렇게 네.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네.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이렇게 가서 위로 받기도 하고 그럼 또 막 캐나다 사람이 또 좋은 게 막 저희 한국인 같은 경우는 막 포옹 이런 거 되게 인색하잖아요. 만나면 포옹하고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별게 아닌데 이렇게 꼭 안아주면 그냥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되게 꼭 안아줘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데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지금 감동 먹었어요. 제가. 그때 그냥 그 감동이 새록새록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내가 알려줄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끝난 다음에는 이제 거의 막바지였죠. 막바지 때는 이제 메디슨이 자기가 여는 파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티 같은 데 초대해주기도 하고 되게 많이 잘 챙겨줬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행 갔다가 또 봉변 당한 적도 있거든요. 진짜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솔직히 그때는 메디슨이 이제 코디네이터가 끝났을 네. 그때였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번호가 메디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메디슨한테 부랴부랴 그 또 다른 해외에서 연락했을 때 진짜 그 디렉터랑도 계속 연결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계속 문자 보내주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계속 그래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었네요. 네, 그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에서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나를 케어해준다는 그 현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크게 위안이 되잖아요. 네. 다행이에요. 저희 스태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니까 네. 저로서도 되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도움됐죠? 조금이 아니죠. 미연 씨 그러면은 이제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팁이 되는 이제 네.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막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 보면은 뭐 이렇게 쾌활하고 뭐 활발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그냥 뭐 누군가 말 걸어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말 걸어주면 그때 뭐 조금 말하고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학연수를 가시게 되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할리팩스 사람들이 워낙 먼저 다가와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받았던 감정을 또 이제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감정을 이 학생들한테 주고 싶어서 저도 되게 쾌활하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 안 가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가시기 전에 누가 나한테 와서 말 걸어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외국이고 이 사람들은 내 이제 나란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면서 안녕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은 다 같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 그 학원이죠. 저희가 다녔던 건. 학원 선생님들이랑 정말 되게 어떻게 조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 학원 선생님들은 이용해 먹어야 돼요. 이용해 먹어야 된다. 이게 아주 너무 좋은 중요해요. 말이야. 네. 솔직히 학원이란 게 되게 비싸잖아요. 진짜 뭐 몇천 불 되고 뭐 이런데 거기서 진행하는 그 정규 프로그램만 받아가서는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규 과정 이외에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가면은 뭐 이런 거 질문하면은 되게 선생님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답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뭐 어디 레스토랑 물어보면 직접 약도까지 그려주시고 뭐 타고 가야 되나 그런 거 알려주시고 이러시니까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나서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뭐 할 말 없더라도 일단 그냥 가서 뭐라도 한마디 꺼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도 아시니까 내가 영어 많이 쓰고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 아시니까 먼저 이렇게 대화 주제를 이렇게 꺼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러시지 마시고 먼저 나서서 그런 자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미영 씨 그러면 CNLC를 어떻게 또 다른 학생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그죠. 추천은 제가 할리팩스에서 받았던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물론 힘들었던 점도 있죠. 근데 그거는 CLS라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향수병도 조금 오시고 이러실 텐데 제가 전반적으로 받았던 느낌은 너무 따뜻하고 진짜 내가 첫 번째로 갔던 학원이 CLSC 할리팩스에 있는 그런 학원을 선택해서 1년 동안 무사히 어학연수를 마쳤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진짜 막 맨날 얘기하거든요. 할리팩스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이제 페북에 올리는 사진 보면 제가 다 웃고 있으니까 너 거기서 뭐 살 생각이냐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또 막 사람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막 할리팩스 CLSC 하면은 너무 좋다. 너 가면 후회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고 제가 받았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시려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하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영 씨 진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또한 오늘 미영 씨와 이제 인터뷰나 또 저희 이제 스태프들한테 했던 얘기는 저희 CLSC 할리팩스 직원들 모두한테 다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 영어로 해야 되나요? 네. 하세요. Hi Mike, do you remember me? But anyway, I just say nice to see you again. And if I can go there again, I wanna go there and then meet you and everyone, the teacher. I wanna meet you and I was really happy because of you guys. So anyway.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 Thank you, everybody.